자, 이 예제에 대해서 분류 나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지니 지수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루트 노드가 있고 이제 요 한 경우에 대해서만 분기가 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다뤄보면 이제 여기서 했던 절차를 그대로 이 각각의 하유에다가 일단 마치 재기적으로 연산을 하면 이 트리를 생성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클래스가 P와 N으로 두 개의 클래스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총 데이터가 15개 정도 있죠. 15개의 P와 N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할당이 될 텐데요.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변수는 차례대로 X1, X2, X3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첫 번째 루트 노드에서 이렇게 분기가 될 때, 이렇게 분기가 되면 역시 여기 할당이 되겠죠. 즉, 클래스가 할당이 될 텐데, 우리가 전 비디오를 통해서, 전 강의를 통해서, 임퓨리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불순도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분류가 잘 된다는 뜻은, 처음에 P하고 N이 있는데, 가장 좋은 분류는 어떤 분류일까요? 예를 들어서 P가 N이 한쪽으로 다 몰린 경우, 즉 이쪽은 P, 이쪽은 N이 되면 경우가 있고 갔는데 P도 반, N도 반인 경우, 여기도 P도 반, N이 반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은 분류일까요? 우리의 경우는 이 한 터미널 노드, 얘가 터미널 노드이므로 이 모델에서는 터미널 노드인 경우에는 얘가 자체가 모델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확률이 1 또는 0으로 나오는 것이 분류가 잘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반반씩 만약에 할당이 되었다고 하면 확률이 0.5로 가죠.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분류 모형에서는 이 노드에 할당되는 클래스의 그 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으면 됩니다. 즉, 한 노드 자체가 퓨어하면 되고요. 퓨어가 가장 높기 때문에 임퓨리티는 낮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지니 지수를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x1 변수에 대해서 지니 지수를 계산할 거고요. x1 변수, 이제 x2 변수에 대해서 지니 지수를 계산하겠죠. x3 변수에도 지니 지수를 계산할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지니 지수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까 그 값 자체가 이제 지니 지수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두 개이겠죠. 이 노드에서의 지니 지수가 이제 앞전 슬라이드로 다시 가면요. 이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한 노드에서의 임퓨리티, 즉 퓨어 한쪽은 어느 쪽이죠? 이쪽이에요. 이때가 언제죠? 작을 때입니다. 한 노드에 있어서 지니 지수 값 자체는 작을 때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값을 계산해서 더하기를 해서 그 값이 산출을 할 거고,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것이 분리 변수가 됩니다. 이 경우는 모두 다 범주형 변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변수의 클래스가 그룹 수도 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되면 그 역시 다 감안을 조합 연산을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할 때는 여기에 이 경우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세 가지가 있죠. hot, mild, cold가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제 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합은 아까도 우리 나이대로 했지만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나요? 또 하나는 뭐죠? HCM.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모두 다 감안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핫만, 마일드만, 콜드만 세 가지 경우가 됐죠. 그래서 그렇게 분리 변수를 했을 때 핫과 마일드로 됐을 때 총 14개네요. 14개에서 레프트로 할당된 게 총 4개이고 왼쪽이 핫이고 템퍼레이처 변수에 템퍼레이처가 핫일 때 총 4개가 할당이 되었고 우측으로는 핫이 아닌 거니까 총 14개였으니까 10개가 같겠죠. 그래서 예제를 보면 핫이 몇 개인가요? 3개, 여기 한 개 있죠. 총 4개입니다. 자, 그 4개가 할당이 되었고 4개가 할당이 되었으면 4개가 할당된 개수 중에 n하고 p의 클래스의 타겟의 개수비를 비율을 구합니다. 이와 같이 구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측에도 이렇게 총 10개가 할당되는데 n과 p의 비율이 이와 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 지니 지수는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잠시 앞전 공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지니 지수 계산을 할 때 지니 지수의 계산을 할 때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좌측의 연산을 얘를 우측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연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4개가 있는 경우에, 지금 현재 4개가 있는 경우에, 얘가, 지금 앞전에 연산을 보면, J가 K보다 작을 때죠. J가 K보다 작을 때, PJ, PK예요. 그러면 이 표기법의 뜻은, J가 1부터 K는 다르고요. K보다 작고요. 얘는 K는 4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표기법은 뭘 뜻하죠? J가 1이면 K는 얼마? 크니까 2, 3, 4를 가지고 J가 2면 K는 3, 4 J가 3이면 K는 4의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P1, P2, P1, P3, P1, P4 라는 뜻이고 이 경우는 이와 같이 계산을 연산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걸 모두 다 한다는 게 우측의 연산이죠. 근데 잘 보면요, 얘를 우측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어떤가요? 얘는 P1 더하기 P2 우측으로 넘겼을 때 여기 제곱입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했을 때 쟤는 우측으로 넘겨서 이 값과 이 값을 더한 값이 얘의 제곱과 같게 되고요. 좌측은 1이 있죠. 결국 확률 네 종류의 그 확률을 가지는 값들이 합이 1인데 그걸 제곱하면 역시 1이 되죠. 그걸 풀었으면 이렇게 표현 쓴 겁니다. 아래 두 번째 있는 아래 예제에서 두 종류만 있죠. 두 종류만 있는 경우에는 보면요 더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는 제곱이니까 이거는 하나만 있죠. 요 경우는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걸 우측으로 넘기면 P1의 제곱, P2의 제곱, 그다음 원래 있던 거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완전 제곱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모든 항을 더해서 제곱을 한 게 1이 된 것 같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 왼쪽을 식으로 해도 되고 우측으로 해도 됩니다. 어느 쪽을 해도 되는데 우측 연산은 이 항을 각각의 확률을 구한 후에 서로가 두 개씩 골라서 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하고 두 배를 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그 예제로 어딘가요? 여기 예제로 가면 지금 현재 첫 번째 n 클래스는 4분의 3과
P 클래스 4분의 1이 있죠. 두 개의 확률을 P1하고 P2를 계산했으므로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개가. 두 번째 경우는요. 두 번째 경우는 우측 클래스에서 확률 비가 총 10개 중에 3, 10분의 7이 되죠. 역시 P1, P2가 되니까 두 개를 곱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두 배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양을 구하면 되는데 이제 얘가 문제죠. 이는 사실 제가 따로 뭐 교재에는 설명이 잘 되어 있지만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전체 노드에서 이제 이 노드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총 개수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프라이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할당된 비율을 14분의 4만큼 갖고 여기는 14분의 10만큼 갖는 경우에 이 확률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를 감안을 해줘야 돼요. 이 비가 이제 없다면 한쪽으로 적은 개수가 흘러가서 이제 피오해지는 그런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감안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얘만 없다면 우리가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 되고 각각의 옮겨간 비율, 즉 너무 작은 개수가 여기에 할당되어서 피오해지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14개인가요? 14개가 있었는데 여기가 극단적으로 한 개만 가도 정지규칙이 따로 없다면 한 개만 가도 표해 주잖아요. 두 개만 가는데 두 개만 다 같은 클래스로 가버리면 표하지만 대표성을 즉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된다고 했는데 대표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계산을 해서 이 값이 나왔고요.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마일드인 경우에 대해서도 똑같이 연산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든 조합에 대해서 해봤을 때 가장 작은 값이 얘죠. 마일드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템퍼레이처 온도에서는 마일드가 가장 진위 지수가 낮아서 루트 노드에서 그 자식 노드로 이렇게 이제 분기가 될 때 이 분류 모형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진 특징을 골고루 주면 안 된다는 걸 시사를 하죠. 그래서 자식 때는 부모와 서로 다른, 그러니까 부모가 가진 두 가지 성격이 있다면 한 개씩만 물려받는 게 가장 좋은 의사결정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값들을 계량화하는 게 진위 지수였고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두 가지 그룹밖에 없기 때문에 딱 한 번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아까 템퍼레이처에 있던 최고 좋은 조합이 0.3869였죠. 얘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에요. 일단 밀려나죠. 그 다음 이제 윈디 바람이 있냐 얘인데 이 경우도 크죠. 0.38보다 크죠. 그럼 얘도 탈락이에요. 따라서 템퍼레이처 변수가 가장 우수했고 그 중에서도 마일드가 진위지수 측면에서는 옵티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루트 노드가 가진 걸 자식대에다가 배분을 해주는데 배분하는 여러 조합 중에 가장 한 노드는 퓨어하게끔 해주는 자식대의 노드로 가게끔 그런 값을 가지는 변수를 선택을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현재는 진위 지수를 이 자식대에서는 이 표해야 되는 값이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진위 지수가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설명에 따라서는 부모의 진위 지수를 구해서 그 다음에 자식대의 진위 지수를 구해서
이 차이가 가장 큰 녀석을 방향으로 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이제 헷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이라고 하면요, 부모에서 자식대를 뺐을 때 차이가 가장 커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분류가 잘 된다는 뜻이고, 자식만 따지면요, 부모란 값은 진위지수는 이미 상수니까요. 계산하면 값이 나오죠? 상수예요. 그럼 자식만 따진다는 입장에서는 이 차이를 크게 한다는 거는 이 자체가 작은 것을 구하면 그 같은 걸 뜻하게 되죠.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거는 뭐 동일한 문제로 우리가 어떤 값을 x제곱에 x 최대값을 구한 이거는 뭐 범위가 1일 때 예를 들어서 이게 표현이 좀 그렇네요. 최대값을 구할 때 동일한 문제가 1에서 아규맥스를 구한다라고 하면 맥스만 합시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얘는 미니멈에 반대로 돌려서 생각해줘도 똑같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맥시멈 값은 1에서 발생하고 미니멈 값은 1, 뭐 역시 마이너스 1에서 경계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식 때만 다룰 때는 그 기준이 표어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혹은 예제를 통해 혹은 그 참조 예제를 통해서 북구 자료에 대해서 의사결정 나무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가 있는데요. 이 예제는 그 윗부분을 정리를 하고 잠시만요. 네, 가도록 할 거고요. 그 실습을 일단 진행을 했더라 가정하고 결과만 일단 보기로 하죠. 북구 자료에다가 나무 모양을 적용하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변수가 0.8보다 작으면 진위 지수 값을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진위 지수는 표어할 때는 진위 지수가 0입니다. 공식 자체가 두 종류만 있다면 P1, P2인데 어느 한쪽이 0과 1의 값을 가지면 이 값은 제로의 값을 가지죠. 따로 얘기 안 하지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게 일종의 베르니 확률 변수의 분산으로 진위 지수가 정의될 수가 있고요. 분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산이 없을 때는 즉 떨림이 없을 때는 진위 지수가 0의 값을 가집니다. 가장 표어할 때이죠. 여기 진위 지수가 이렇게 값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분리 변수 있는데 약간 이제 좀 확인이 필요한 게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추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세종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요.
첫 번째 분리 변수는 요 변수가 0.8일 때 이렇게 나눴죠. 두 번째는 얘가 나올 때 이 변수에서 나눠졌고요. 색깔은 이제 세 종류가 있으니까 세토사가 있는데요. 세토사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좀 작아요. 그래서 이게 꽃잎의 넓이가 0.8보다 작으면 이제 이쪽으로 다 36개가 모조리 다 36 빵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50개, 50개, 50개에서 이게 아주 죄송해요. 요만큼 개수에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36, 32, 37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만큼 개수가 있었는데요. 36이 이제 다 한쪽으로 다 완벽 분리가 되었죠. 확인하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니 지수가 이제 P1 아까 제가 순간 착각을 해서 두 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 종이죠. 그래서 P1, P2, P3 세 종의 제곱이 1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1 빼기 P1, P2 제곱에 이게 지니 지수 혹은 2배의 P1 이렇게 계산을 또 했었죠. 어느 거든 0이 되는 거는 한쪽으로 몰빵이 가면 0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이쪽이 이제 두 종류 버지 컬러랑 하나 또 V가 하나 더 있죠. 이 두 종이 이제 이진 분류가 되죠. 이 경우는 이쪽 모형부터는 이제 투 클래스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분기가 되었고 또 이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분기가 되어서 요 할당되는 크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권 나무 자료에 대해서 나무 모형을 적합 그러니까 적합 결과를 기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터미널 노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걸 각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이 변수에 따라서 첫 번째만 하면요. 이게 0.8보다 이 변수가 0.8보다 작으면 모두 전체 확률이 세 종류가 되니까 P1의 확률이 100%를 녹하죠. 예를 들면 어느 걸 할까요? 한 개는 좀 대표성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작네요, 전부. 너무 과적합을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다 보니까 그랬는데 다 100%. 워낙 이 자료는 이제 분류가 잘 되다 보니 다 100%네요. 아래쪽은 트레이닝이 오류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분류 결과를 확인을 0, 1, 2 이렇게 0, 1, 2 해보시면 모든 터미널 노드가 보시면요. 모든 터미널 노드가 어느 한쪽 클래스에만 전부 다 몰려있죠. 즉 퍼펙트 픽팅입니다. 한번 이 표를 다 7개를 다 취합을 해서 여기 총 이 개수가 몇 개죠? 105개인가요? 105개를 처음에 여기는 확실하죠. 36개니까 여기 36개가 다 같죠. 그래서 7군들 다 취합을 해서 여기 다 작성하면 여기가 얼마죠? 32, 37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트레인 에러는 제로가 되겠죠. 훈련 집합 오류는 제로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걸 동원을 하면 이 모델은 이제 트레이닝 에러는 훈련 집합의 오류는 제로로서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지만 대표성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대표성이 결여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분기를 안 하고 여기를 지워버리면 이제 4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013이 되니까 4개의 자료가 만약에 대표성을 가지게끔 하는 충분한 표본이라면 여기는 4분의 1, 4분의 3의 확률로 이 다수가 버지니카 클래스가 되죠. 버지칼라가 하나고 버지니카가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분기를 안 하게끔 정지 규칙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노드가 가지는 개수를 지금 4개인데 이 개수를 이제 올려서 한 노드가 가지는 최소의 개수를 30개 이상이라고 하면 뭐 극단적으로 31개 이상으로 잡으면 이런 노드는 안 생기죠. 내가 분기가 되는데 최소한 한 노드는 31개가 가지게끔 설정을 해 놓으면 여기서 더 이상 그로잉이 안 돼요. 즉 나무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요 적합 결과를 한번 기술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관련된 질문은 QA 게시판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한번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퓨어한가 혹은 불순수한가를 따져가지고 결정할 텐데 여기는 이제 오분류가 이만큼 나죠. 여기는 오분류가 이제 이쪽보다는 똑같은 오분류가 이만큼 발생하는데 이제 지니 지수 입장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어느 쪽이 더 이 지니 지수 입장에서 어느 쪽이 선택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스탬프 트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스탬프 트리를 구글링해서 찾아보시면 이제 이게 그루터기라고 해요. 이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나무 밑둥만 이렇게 잘려져 있어서 그 나무를 베고 나면 우리가 그 위에 앉을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그루터기를 스탬프라고 하고 스탬프 트리는 루트 노드에서 깊이가 2, 그러니까 여기 1, 2라고 하면요. 디시전 트리 모형, 즉 이런 딱 한 번만 분기된 것을 스탬프 트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에서 이제 우리가 회귀 모형이 여기가 이제 y라는 녀석이 있고 x라는 게 있는데 단순 회귀 모형에서 이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썼죠? y가 이제 정량적인 변수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술을 하죠. 이렇게 기술을 하는데 스탬프 트리도 역시 이와 비슷하게 기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기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회귀 모형은 다루지 않았지만요. 분류 모형에서 한 걸로 일단 1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루트 노드에서 이렇게 분기가 될 때 첫 번째 분리되는 녀석은 가장 설명력이 있는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최초 분리는 설명력이 있는 변수가 가장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이제 잘 분리가 되는 그런 변수가 선택된 경향이 있습니다. 장점은요, 얘가 이제 if 된 규칙이 되죠. 그러니까 뭐보다 크냐 작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면 이쪽, 작으면 이쪽 해서 if 된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지만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맞죠? 연속 변수는 차이점은요. 와서 y가 정량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할당된 y들이 있을 때 걔의 평균을 우리가 많이 감안을 합니다. 그 차이만 있습니다. 범주형일 때는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평균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분포를 보는 거고 연속형일 때는 정량적인 값들이 여기 할당된 녀석들의 평균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루트 노드와 자식대의 노드가
차이가 난다는 뜻은 여기의 평균이 예를 들면 5고 여기의 평균은 예를 들면 500이면 전체 평균이 예를 들어서 너무 극단적인가요? 여기가 100, 여기가 1이면 전체 평균이 50쯤 됐는데 할당이 되면서 작은 것들은 극단적으로 1로 가고 큰 것들은 100짜리 근처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되면 설명하기 쉽잖아요. 그죠? 어떤 변수의 if 규칙에 따라서 x가 뭐보다 작으면 y 값들이 작고 크면 크다, y가 크다 이렇게 쉽게 규칙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형 변수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특별히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에 이 등분산성, 선형성에 대해서는 또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선형성이라 하면 뭐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분류 문제에서 선으로 이렇게 완벽 분류가 일어나면 선형 모델이 좋지만 우리가 다룬 예제는 어떤 예제였죠? 오렌지가 이렇게 있는데 초록이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죠. 이렇게 된 경우는 선으로서 얘만을 이렇게 발라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은 회귀 모형에 대해 예측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뭐 이걸 이제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도를 조금 더 나가면요, 이제 트리 모형이 가지고 있는 방법, 즉 분산이 매우 커요. 그 이유가 뭐냐면 트리 자체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값들이 조금만 달라져도, 즉 비유를 하자면 나무 뿌리를 이렇게 흔들면, 여기서 이렇게 흔들면 이 밑에 있는 점점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막 그 잎들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뿌리가 흔들리면 그런 걸로 이제 비유를 드릴 수가 있고요. 값들이 수치적으로는 값들이 조금만 변화해도 이 값들이 분리 기준들이 많이 변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트리는 분산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걸 안정화하는 기술들이 배깅, 부스팅 우리가 다룰 거고요. 교재는 바로 랜덤 포레스트가 나옵니다. 그거는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1차 그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회귀 모형 Y가 연속인 모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